가빈이랑 여기 동욱이랑 한번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자, 라이트슨이고 페이지는 63쪽입니다. 네. 함수 관련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인데, 자,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왼쪽 페이지는요 처음이잖아. 그 함수란 말 그동안 많이 썼지만 정작 함수가 뭔지를 사실은 중학생들은 몰라요. 우리 중학생 친구인데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할 거야 아마. 원래 함수란 게 뜻이 있다는 거지. 일종의 관계인데 두 가지를 만족해주는 관계예요. 즉 모든 x가 선택을 다 해야 되고 몇 개만, 한 개만 선택해라. 뭐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앞에 집합 배웠잖아. 그래서 쏘는 쪽과 맞는 쪽을 뭐 정엽이다, 공엽이다, 시험이다. 이런 용어들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다라는 걸 무시하지 마. 특히 함수 쪽은요 같은 게 너네가 같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두 가지야. 두 번째 내용에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함수에도 뭐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크게 네 가지. 그리고 제가 지난 방학 때는 사실 5가지 설명했는데 오늘 4가지를 할게요. 그래서 4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나와. 뭐 그래프 같은 게 나와서 찾을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참 많이 어려워하세요.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나 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합성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 가지고 덧셈 뺄셈 계산하는 것처럼 함수끼리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새로운 어떤 연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쓸게요. 보통 이제 함수라는 거는요 처음 많이 당황을 해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그림들이 많잖아. 그래서 함수는 식 아니에요. 함수의 뜻 어디에도 식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함수는 관계를 주면 돼요. 어차피 이 화살표가 제일 직관적이잖아. 관계 중에서. 그리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쨌든 이제 함수 f라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 봤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뜻을 배웠지. 함수의 뜻, 함수의 조건. 그리고 걔는요, 자, 꼭 구분하세요. 제 기억에 지난번에 앞에 동욱이가 잘못 골랐는데 뜻은요 어디 있죠? X쪽이 뜻 관련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왼쪽에 함수의 뜻을 보시면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개씩만. 즉 X를 보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런데 오늘 배울 거는 뭐예요? 종류잖아. 종류는 누구를 보고? 뒤에 있는 Y쪽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이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종류라는 게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자면 Y쪽이 이제 오늘 배울 종류가 요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즉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X쪽은 다 만족돼 있을 겁니다. Y쪽에 따라서 이제 4가지 어떤 이름을 좀 붙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순서를 바꿔서 조금 쉬워 보이는 밑에 2개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한 번 좀 배워본 적 있잖아.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잘 들어봐. 자, 3번 먼저 볼게요. 자, 요거 2개는 묶어서 좀 쉽습니다. 좀 쉽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1번, 2번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가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자, 함수의 종류 중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말을 앞으로 종종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사실은요, 항등함수는 문제 우리가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 보통 함수는 F라고 쓰지. 근데 보통 항등함수는 좀 스페셜하게 I라고 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영어에서 뭐 identity function입니다. 그래서 I라고 쓰면 항등함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뒤에 내용을 좀 곁들여 설명하자면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계산한다고 했잖아. 합성이다. 얘가 이제 여러분들 굳이 비유하자면 숫자에서 0의 역할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예쁘거든,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0처럼 쓰일 거다라는 걸 미리 말하겠습니다. 알겠지? 선생님, 항등함수가 뭔데요? 자, 어쩌면 나 이름을 잘 지웠어요. 자, 항등함수는요, 자, 밑에 있는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여기 항등함수거든요. 혹시 동호가 이 그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 자, x에 1을 넣으면 어디로 가? 1로 가고, 2를 넣으면 2로 가고, 3을 넣으면 3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x랑 y가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여기 식 보이세요? 너네가 하는 그냥 y는 x 라고 봐도 거의
완벽히 동일한인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y는 x 같은 그런 함수야. 저걸 돌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뭐 굳이 이제 그래프 문제가 있거든. 굳이 그리자면 일단 y는 x를 떠올리면 돼요.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항등함수나 라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이렇게 되게 예쁘다. 뒷장에서 0처럼 쓰일 거다. 아, 이라고 쓰이란다. 그래서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게 나와. f가 항등함수래. 그런 추리 문제가 있거든요. 뭐 항등함수면 f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써먹으면 돼. 알겠지?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본 적 있는, 자, 요런 식 아시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함수란 말을 안 쓰긴 하는데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를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상수함수라고 부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나 그림을 좀 보시면 아,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 그리고 가보나. 그럼 상수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Y쪽이 다 어떻게 돼? 하나로 몰리지. 제 기억에 지난 시간에 동욱이가 왼쪽 등에 뜬 문제에서 이게 아니라고 했거든. 이런 함수는 맞아요. 대신에 이제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앞으로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식의 어떤 뭐 식, y는 숫자꼴, c 자리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y는 숫자꼴. 이런 식이 나오면 상수함수구나. 이것도 함수랍니다. 그래서 x에 넣을 데가 없는 게요. 사실은 넣을 데가 없단 말이 아니라 모든 x가 다 4란 얘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1을 넣어도 4고 2를 넣어도 4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시나 여기 뒤에다가 간단하게 뭐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보자면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이런 식은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런 모양이 상수함수구나. 그래프랑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두 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별표 하나 치고요. 꼭 여러분들이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학생 때 이제 요거 두 개가 저는 뭐 이렇게 오타가는 줄 알았어요.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자, 엄밀히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자, 먼저 1대1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대1 함수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 그대로 1대1, 그 1대1이에요. 영어로 치면 1-to-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함수는요, 자, 말 그대로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고 연상하시면 돼요. 자, 혹시 동우가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어떤 특징이 보이세요? 한번 1대1과 연상돼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자, 이렇게 해볼까? 자, 1이 1로 갔죠? 좋아요. 자, 2가 3으로 갔지? 3은 4로 갔잖아. 즉, 1대1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어떤 특징? 말 그대로 1대1로 만들어야 돼. 즉, 내가 고른 거는 고르면 됩니다. 우리가 1대1이 그런 말이잖아. 예를 들어, 가끔 드는 비유 중에 소개팅이 있어요. 소개팅 가도 내가 골라서 찜했단 말이지. 그럼 고르면 이것도 반칙이잖아. 그래서 약간 1대1 함수를 그렇게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 오른쪽에 필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시래요. 가끔 어려운 문제요,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같은 말을 다르게 줘요. 우리가 원래 수학적으로 1대1 함수라는 게 이게 뭐나? 이게 원래 수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려운 문제는 1대1 함수라는 말을 안 주고 어떤 fx가 이거를 만족한대요. 즉 저거를 만족한다는 게 1대1을 만족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요? 자, 말로 해볼까요? 자, x1과 x2가 다르면 이라고 했지. 말로 하자면 여기 x쪽이 다르면 뒤에 뭐래요? y쪽도 다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게 이제 말 그대로 1대1로 가는 거예요. 즉 x가 다르면 가리키는 y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가끔 나와요. 저게 나와도 1대1 함수구나 라고 연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뒤에다가 역시나 제가 지금 여기 라인에다가 뭘 쓰고 있냐면 여기 위에 쓸까요?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계속 같이 보고 있거든. 근데 밑에 두 개는 쉽다는 거예요. 뭐 상수함수는 이런 거 당연하잖아요. 강등함수는 요거 ymax 요건데 요 위에 두 개가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대1 함수는 소위 판별법이 있어요. 요게 그건지 아닌지 판별법이 있는데 그것도 원래부터 판별법이 아닌 거야. 자, 한번 지금부터 필기를 잘 해보세요. 알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한번 답변해 볼까요? 자, 왼쪽 함수는요. 저렇게 그리면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그리면 자, 왼쪽은요. 1대1 함수의 그림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 같은 느낌은 1대1 함수의 느낌이에요. 그럼 자,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자, 1대1 함수는 제가 막 방학 때 가빈이한테나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대 함수는 여기 있을까요? 보통 1대1 함수를 만족한다는 거는 뭐랄까요? 꼭 끼면 안 돼요. 이런 식의 한번 커브가 발생하면요. 1대1이 만족이 안 돼버립니다. 즉 어디에서? 아마 학교에서 이런 반정법도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가로선을 쭉 그어보시면요. 이게 지금 왜 안 되냐면요. 자, 가로선은 일반적으로 y 값이지. 자, y 값이 하나인데 x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면요. 말 그대로 1대1이 안 돼요. y 하나한테 x 둘 다 나오잖아. 이게 무슨 페어플레이야. 우리는 1대1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고르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고르실 때 약간 뭐 꺾여있다. 1대1은 아닙니다. 즉 1대1이려면 반대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꺾여있지는 않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풀려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판정법도 뭐 이런 걸 뭐 어려운 말로 가로선 판정법이다. 혹은 뭐 수평선 판정법이다. 그런 걸 쓰는데 원래는 판정법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선을 그어서 꺾이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어서 자 마지막이죠. 밑에 보시면 1대1 대응이란 말. 이 붙으면 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앞에는 1대1은 위에 1대1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 1대1은요. 저 위에 1대1과 같은 말이에요. 즉 1대1 대응은 그래서 좀 더 엄밀한 이름이에요. 1대1도 만족해 줘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자 밑에 있는 한번 그림 보실래요? 자, 이 그림 혹시 감이나 왼쪽에 1대1 함수랑 얘랑 뭐가 살짝 다른 거 보이세요? 그치. Y쪽이 자, 이 왼쪽은요 1대1 함수는 맞지. 근데 1대1 함수인데 얘랑 차이점은 여기는 Y쪽에 남는 게 있잖아. 오른쪽 남는 게 있어 없어? 이게 여기서는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모든 Y가 다 선택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깐깐한 조건이에요. 사실 1대1 대응은요. 다시 1대1도 만족해야 돼. 다 하나씩 가면서 동시에 모든 Y쪽이 선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책에 보시면요. 여기 써있죠.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이게 이제 앞에서 대응이란 말로 보시면 돼요. 왜? 공역이 후보잖아. 치역은 선택을 받은 거지. 그게 같다는 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그래서 되게 좋은 함수예요. 엄청나게 되게 강한 조건입니다. 1대1도 돼야 되고 대응도 돼야 돼요. 자, 역시나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왼쪽의 요 그림과 오른쪽의 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기 좀 지울게요. 가로 쪽을 보니까. 자, 왼쪽에 쓴 요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 점점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유리함수에 가시면 소위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죠. 혹시 기억나? 점근선이 뭔지?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도로에 있는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선을 보시면 돼요. 왼쪽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든 거야. 저런 함수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왼쪽 함수는 1대1 함수는 맞아 아니야? 자, 질문. 요거 둘 다 1대1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꺾여 있는 거 없잖아요. 둘 다. 근데 왼쪽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왼쪽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에요. 다시 오른쪽은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요.
무슨 차이예요? 자, 대응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대응. 모든 y가 선택을 다 받아야 돼. 그게 대응입니다. 근데 점근선이 있다는 말 자체가 y가 선택을 다 받을까요? 여기 밑에는 못 내려가. 절대로. 그래서 왼쪽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오른쪽은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지. 얘는 선택을 다 받을까 못 받을까? 받겠죠. 언젠가는. 이런 이미지인 거야. 자, 이걸 제가 그럼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1대1로 돼야 되니까 당연히 꺾여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대응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런 이미지야. 좀 이렇게 해서 볼까요? 위아래로 뻗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대응을 만족할 때의 그래프상의 이미지예요. 다시 꺾이면 안 되는 거는 1대1의 이미지고요. 대응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봐. 대응이 다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막히면 안 돼요. 위로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그래프 보면서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예요. 밑에 두 개 쉽단 말이야. 뻔하잖아. 상수함수는 뭐 너무 딱 직관적인데 위에 두 개는 말도 비슷한데 약간 달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부터 한번 쭉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밑에 한번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에 혹시 왼쪽에 네 문제 보여요? 자, 한번 골라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야. 이제 이 화살표 문제 말고 어떤 이제 함수의 식 혹은 그래프를 주고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to-1, 1대1로 페어 플레이 하자라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 함수는 대응이란 말은 Y쪽이 다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완벽한 함수예요. 되게 예쁩니다. 보면 예뻐요. 그리고 세 번째 항등 함수는 X랑 Y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수 함수는 Y 한쪽을 몰빵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거의 뭐 퀸카 이거지. 그런 식으로.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가빈아 433번에 1대1 함수는 누구예요? 위에 보시면 니은과 디귿 시 맞겠죠? 여러분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다 돼요. 너무 예뻐서. 아, 리을도 되겠네요. 혹시 이거 동의해? 동욱이는? 아, 하나씩만 했어. 여러분 여기는요 정답이 중복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다 해먹어요. 너무 예쁘거든. 특히 항등 함수는 너무 예뻐서 잘 먹습니다. 얘가.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함수를 많이 배우면 이제 그동안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더 배우면요 함수 중에 좀 좋은 함수들이 있어요. 다 되는 함수가 보통 1차 함수야. 그래서 1차 함수는 정말 예쁜 함수예요. 다 돼요. 자, 그럼 혹시 434니 자, 동우가 434번은 누구게요? 니은과 디귿. 디귿은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자, 갑이나 항등 함수는 누구예요? 디귿. 항등 함수는 X랑 Y랑 똑같아야 돼. 그리고 동우가 상수 함수는 누구예요? 기억. 몰빵되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화살표로 먼저 이미지 체크하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오른쪽처럼 조금씩 그냥 표현만 다르게 줘요. 이번에 한번 점을 통해서 해볼까요? 437번도 함수거든요. 대신에 점으로 찍혀있어요. 약간 새롭긴 한데 한번 뜻의 상기해서 즉 1대1 함수란 말은 다시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다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페어 플레이 하자는 게 1대1 함수고요. 대응, 항등 함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안 보이는 친구는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쪽에 화살표가 변하잖아. 그럼 저라면요 화살표를 만들 것 같아요.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X에서 X로 간다고 했거든요. EX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화살표를 쌓아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마이너스 2일 때 2. 자, 마이너스 1일 때 1.
자,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잘못했나?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sorry.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 그림에 있는 거를 화살표로 바꾼 거예요. 어차피 원래 함수란 게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좌표로 나올 수도 있고 표로 나올 수도 있고 화살표도 가능하고 식도 가능하고 당연합니다. 원래 함수의 뜻에는 그런 게 없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그림 보시면요. 바로 가볼까요? 자, 1대1 함수 되겠네요. 점보다 사실 점을 봐도 Y쪽이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같이 계속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 대응도 돼야 안 돼요. 대응도 돼요. 모든 Y가 다 선택을 받아요. Y쪽도. 그치? 그런데 항등함수로 맞아 안 돼. 요건 아니거든. 항등함수라면 얘가 얘로 가야 돼. 실제로 점의 위치를 보셔도 이렇게 중구난방한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쫙 Y맥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등함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정답은 기억 이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화살표로, 점으로, 식으로.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한번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한번 골라보실 건데 힌트는 위에 있는 4개의 식을 한번 그려봐. 너네 다 배웠어요. 1차 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아까 이미지 배웠잖아. 또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문제를. 여기 파트 여러분들이 좀 잘하고 싶으면 그래프, 그동안 배운 것들은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한번 제가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볼 테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주의해 봅시다. 자, 기억은요, y는 x죠. 뭐 이거겠죠. 이렇게 y는 x. 그리고 뒤에는요, y는 마이너스 1. 자, 중2대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디귿은요, y는 마이너스 2x. 약간 이런 모양이겠죠. 1차 함수인데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모양. 리을은 2차 함수입니다. 오랜만에 아래로 보는 기본형이에요. 이거 맞아? 이제 그리면 고르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뒤에서 이제 1번 문제는 그려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438번 1대1 함수 누구게요? 자, 일단은 기억도 1대1 함수지. 1대1 함수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안 꺾여 있으면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끈하면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돼야 안 돼. 그럼 상수함수는요, 뭐 1대1이 어디야? 그냥 한쪽 몰빵인데. 아니겠죠. 자, 디귿은 될까 안 될까? 디귿도 1대1 함수예요. 저것도 이제 꺾인 거 없잖아. 자, 그런 이미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특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만 주고 골라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자, 리을인 동호가 1대1 함수일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섞으면요, y 값은 1개인데 x가 2개란 말이지. 페어 플레이 못합니다. 싸우고 있는 두 명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느낌 와. 그래서 2차 함수는 썩 예쁜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좀 하자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439번. 그럼 자, 1대1 대응 함수는 누굴까요? 자, 기억, 디귿 둘 다 대응도 됩니다. 왜? 위아래로 쭉쭉 보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가 좋은 함수예요. 얘는 1대1 대응이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440번. 항등함수는 누구만? 기억만. 항등함수는 x랑 y랑 같아야 돼. 그냥 한마디로 y는 x입니다. 걔 하나만. 알겠지? 그리고 리을의 상수함수는 니은. y는 숫자로 가는. 이런 식까지도 표현 방법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고르는 걸 할 줄 아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가서 합성은 금방 끝나니까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요, 이제 이번 시험범위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합성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잖아. 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합친다는 거잖아.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그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서 합성해봐라. 혹은 자, 여기 보시면 기호 하나 보이세요?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함수 두 개 사이에 이런 어떤 동그란 게 나오면 이게 합성하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합성하라고 나오면요. 지금부터 결론만 하나 소개드릴게요. 결론만 하시면 외워도 돼요. 여기는 좀 쉬워 생각보다. 합성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성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뭔가를 할 줄 알면 끝나. 그게 좀 다야. 여기는 어렵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려면 역함수랑 같이 나옵니다. 여기. 자,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쓰네요. 자,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자,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자, 두 개가 있잖아. 자, 오른쪽에서 왼쪽일까? 왼쪽에서 오른쪽일까? 자, 방향만 기억하세요. 합성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어디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합성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는 방향이 있어요.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합성하는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게 뭐 숫자이든 식이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서 한 개 나오면 또 넣고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일단 문제로 볼게요. 사실 예를 들면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관련 내용 볼까요? 예를 들어 442번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합성 쪽은 할 줄 아니? 그러니까 고이 올라가도 합성은 어렵게는 안 나와요. 대충 할 줄 아는 거야. 합성을. 방향만 꼭 기억하세요. 자, 한 문제 10번 뭐 드릴까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써있죠. G랑 F를 합성하래요. G랑 F를. 그리고 여기다가 X에 뭐를 넣으래? 동호가? 1을 한번 동전하게 넣어주겠다는 거야. 출발해볼게요. 자,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자, 이 1을요, 위에 있는 F에다가 넣습니다. 자, 1을 한번 쭉 따라가시면 뭐가 나와요? 자, B가 나오죠. 이 나온 걸 가지고 그 다음 G에다가 한 번 더 넣는 거야. 10개면 10번 하면 되겠죠. 100개 100번 하면 됩니다. 실제로 되게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 2000번 해라. 뭐 규칙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합성 문제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B를 한번 따라가시면 뭐가 나와요? 아, 정답은 4구나. 이렇게 할 줄 아니? 를 묻는 거야. 자, 또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른쪽 가봐. 심지어, 자, 449번 문제. 숫자가 아니라 식도 마찬가지야. 자, 이번 문제는 여기 X에 보시면 숫자가 없잖아. 즉, 이 문제는요, 뭐를? 그러니까 이 식을 통째로 G에 넣으라는 거예요. 식을 넣기도 합니다. 식을 시간대. 역시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자, 한번 10번 보실까요? 자, 위에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자, F가 나와있죠. 자, F를 어디 넣어라? 여기 있는 G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즉, 넣으실 때는 G에 있는 모든 X에다가 F를 다 넣을 겁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사실 X가 하나밖에 없잖아. 요 자리에다가 F를, 자, 바로 치시고요. 통째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든 식이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숫자는 X에다가, 식도 X에 넣는 거야. 식 통째 들고 가시면 돼요. 이해돼? 이렇게. 자, 밑에 한번 450번 한번 더 해보실래요? 지금 해설지에는 여기 전개까지 했네요. 뭐 전개도 할 수 있겠고요. 450번 한번 합성해 보세요. 자, 잠시 쉴 겁니다. 9시쯤에 끝나면 안 하고 친구들은 제가 남은 시간 좀 수업 자료 위주로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분들 뒤에 부분은 명제 쪽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거기는 뭐 저희 교재 정도 풀 줄 알면 뭐 하위 모함 문제는 많습니다. 혹시 안 되는 것들만 꼭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자, 450번. 혹시 이거 풀어봤어? 동호가? 혹시 이거 정답 뭐 나왔어요? 식? 그쵸? 잘했죠.
G라는 식을 이번엔 반대로 얘를 통째로 여기 넣으시라는 거예요. 넣어보시면요. 자, 주의할 점은 꼭 괄호를 같이 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넣는 거라 괄호를 꼭 쳐줘야 돼. 있고 없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식도가 안 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수학에서는 괄호의 역할이 뭐냐면 얘를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먼저 합성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G를 또 여기다가 넣어서 합성해 보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올라가서 사실은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합성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냐는 물어봅니다. 이번 시험에는.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여기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하는 걸 배웠잖아. 우리 항상 그랬거든 지금까지. 뭔가를 배우면요. 예를 들어 앞에서 합집합 배웠잖아. 그 다음 뭐 배웠어? 이거 뭐 교환되는지 했잖아. 그것도 나오는 거야. 그 합성은요. 이제 뒤에서 가지고 놀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배운 꽤 많은 것들은 교환이겠지. 예를 들어 합집합 교환되죠. 교집합 되거든. 근데 합성은요. 죄송한데 교환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합성은요. 대신에 자, 어는 결합 법칙은 돼요. 결합 법칙이 뭔데요? 말 그대로 결합. 괄호 정도는 원래는 앞에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괄호 정도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교환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자, 밑에 세 번째 볼게요. 혹시 제가 앞장에서 i가 뭐의 앞자라고 했죠? 사실 뒤에 써있네요. i가 뭐래요? 항등함수라고 하니까 i라고 쓰거든요. 자, 이제 얘가 아까도 제가 미리 말했지만 이 i는요. 합성해서 마치 숫자 0처럼 쓰인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자, 적으시네요. 자, 동수가 4 더하기 0이 얼마예요? 그리고 0 더하기 4도 얼마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이렇게 어떤 f라는 어떤 미지의 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하면요. 무조건 f가 나와요. 그러니까 0처럼 항등함수랑 합성하면요. 그러니까 i가 사라지는 효과가 적은 발생해요. 이게 뒤에 역함수랑 같이 섞이면 또 맛이 사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 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숫자 0처럼 f랑 i를 합성하면 이렇게 f가 나오는구나. 그냥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실제 문제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드리고 자, 그 친구는 남은 시간,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문제를 쭉 풀면서 마무리할 거야. 함수 쪽도. 가빈이 어쨌든 뒤에가 좀 이제 남았으니까 여기하고 최대한 너가 소화를 해가지고 한 바퀴 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68쪽입니다. 자, 아까 제가 미리 말한 대로 이제 종류 관련 문제들이 좀 많은 페이지가 있어요. 좀 많은 페이지가. 그리고 아까처럼 어떤 문제? 예를 들어 474번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주고 저걸 찾아보래.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돼요. 어떤 그림이냐는 거예요.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1대1은 이미지가 꺾이면 안 돼요. 일단 한번 팍 꺾이는 순간 1대1 망가집니다. 대응은요, 이미지가 위아래로 쭉쭉 뻗어가야 돼요. 모든 공역과 취업이 똑같다는 말은 위아래로 뻗어가야 돼요. 어떤 그림이 정답일까요? 동우가 이거 혹시 정답 몇 번인 줄 아세요? 답은 2번? 2번이라는 거예요. 자, 1번은요, 재미로. 자, 1번 혹시 무슨 함수인 줄 아세요? 1차 함수. 이건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외워도 좋아요. 1차 함수는 엄청 예쁩니다. 1차 함수는 그런 의미에서 다루기도 쉽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게 조건은 까다로운데 되기만 하면 되게 좋은 함수예요. 요게 다음 시험 범위에 역함수도 그래서 1대1 대응만 있어요. 항상 있지도 않아요.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자, 요게 정답인데 근데 1대1은 되지. 1대1은 돼요. 꺾인 게 없잖아. 근데 대응이 돼야 안 돼.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대응이 되는 게 뭔데요? 대응이 된단 말은 여기가 쭉 내려가야 돼. y 쭉 내려가야 돼. 다 했어? 됐어? 다 맞았어? 그래서 마무리할까? 마무리하고 내일 시험 끝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내일은 다 맞아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 비갈게요. 그리고 이제 3번은요. 얘는 뭘까요? 얘도 굳이 말하면 할 말은 있다. 1대1은 왜 안 돼? 근데 이거 대응은 될까 아닌가? 3번은 대응은 돼요. 안녕하세요. 대응은 된다는 거야. 이해돼? 위아래로 쭉쭉 뻗잖아. 대신에 1대1은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옛날에는 대응만 되는 것도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혹시 가빈이 기억나? 위로의 함수라고 원래 대응만 되는 것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다 빠졌단 말이지. 어쨌든 그렇게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4번은 뭐예요? 4번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배운 2차 함수가 별로 좋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5번은 어때요? 요것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를 줄 아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그래프를 보고 고를 줄 알아야 돼. 자, 위에 올라가서 475번 별표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가빈이는 저희 방학 때 네모 박스 문제 기억나요? 1대1 대응 관련 중에서 아주 핫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려우면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사실 외워도 좋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동의는 잘 듣고 한번 이해를 해봐.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면 1대1 대응 가지고 따로 유형이 있어요. 왜 1대1 대응은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예쁘단 말이지. 이렇게 다 이렇게 선택도 받고 다 하나씩 원투원에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1대1 대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일단은 대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자, 이 문제의 특 이렇게 x의 범위가 있죠. 그리고 y도 범위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 x에서 어디로 또 y로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 뭐다?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x도 요만큼만 볼 거고 y도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굳이 한번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첫 문제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걸 다 안 그리고 소위 그 네모 박스만 그릴 건데 한번 제가 잘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안 보고 저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잘라보겠습니다. 자, x쪽은요 어디부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 바깥쪽은 관심 없습니다. 여기 안쪽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y쪽도 이게 흔하지 않은지는 보통 y쪽은요 아시죠? 잘 안 잘라요. 근데 이번 문제는 y도 자릅니다.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어딘가 위에 있는 7까지 이렇게. 즉 여러분들은 뭐를? 이런 어떤 네모 박스를 이렇게 상상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즉 저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 바깥쪽은요 안 그릴 겁니다. 이 안쪽에다가 잘 넣을 거예요. 이거 잘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해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넣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넣을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어떤 넣음이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일단은 이번 문제는 모양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2 때 배웠는데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고요. 혹시 가비나 기울기가 양수라면 어떤 모양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모양을 일단은 모양까지 정해준 문제야. 가끔 어려워지면 저 모양도 안 주면 내가 정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얘를 채워 넣을 거예요. 어떻게 잘.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 그다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좀 실패를 해볼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채워 넣으면 일단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넣었어요. 요렇게. 자,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러면요 그냥 애초에 함수가 아니에요. 왠지. 자, 원래 함수의 뜻이 뭐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는 선택을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넣는 순간 여기는 누가 선택해줘요? 여기는.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이제 여기 잘 채워서 뭐가 되겠군?
1대1 대응 함수가 되게끔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실패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동호가. 자, 이렇게 넣으면요. 요거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이렇게 씩 넣으면?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아직 함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선택해줘요? 자, 함수의 뜻에는 모든 x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느낌 와. 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실패할게요. 자, 이렇게 넣는 거 될까? 자, 이렇게 넣으면요. 자, 바깥쪽은 없죠. 이렇게 넣으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맞지. 자, 모든 x가 선택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죠? 그러니까 1대1로 되죠. 사실 1차 함수는요. 1대1을 항상 만족해줘요.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소위 대응이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y는 다시 여기 있는 y는 누가 선택해줘요? 그럼 저 느낌 와. 어떻게 채워놓아야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냐는 거예요. 동호가. 어떻게 채워놓으면 되게요? 자, 지금부터 어려우시 외우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우시면 됩니다. 네, 꽉 채우는 순간 함수도 만족해주고요. 1대1을 원래 만족했고요. 대응까지 모든 y가 다 선택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유명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 시험 문제로 예상합니다. 사실은 좀 과감히. 자, 이제 마무리해 볼 건데, 자,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A, B 구하는 문제거든. 이제 요 양끝점에 점들이 있잖아. 한번 좌표로 말해볼까? 이 점 2,7이죠. 2,7. 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두 점 가지고씩 만드는 문제예요. 이 문제 마무리. 자, 끝내보겠습니다. 두 점을 대입해서 일종의 연립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마음 편하게 해서 A, B까지 구해오시라는 문제예요.